후딱 마무리하고 빨리 저쪽에 갑시다. 5단원은 여러분들 뭐 크게 나올 만한 게 없어요. 크게 나올 만한 게. 한번 쭉 한번 보고 가시면 돼요. 50쪽에 89번부터 보는데, 일단은 가족 제도는 그 핵가족하고 확대가족 구분하는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90번에 있습니다. 일단 89번부터. 다음 사례를 종합해서 도출한 결론. 불임부부 중심으로 입양이 늘고 있다. 자녀를 낳지 않고 사는 맞벌이 부부, 이른바 딩크, 더블 인컴 노 키즈. 유럽에서는 법적으로 가족의 지위를 인정받는 동성 부부가 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현대적 의미의 현대적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혈연 중심의 가족의 의미가 뭐하고 있다? 쇠퇴하고 새로운 가족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 그거 추론할 수 있죠? 그럼 정답 몇 번입니까? 3번 되겠죠. 그냥 뭐 이제 뭐 이런 거 그냥 뭐 개념이니까 한번 봐두는 거야. 다음 90번.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핵가족, 확대가족 문제입니다. 가 시기에서 나 시기로 A 지역 가족 형태 변화. 옳지 않은 것은 농경사회에서 노동력 확보를 위해 확대가족 형태가 많이 나타나는데 가족 구성원이 수십 명을 넘는 경우도 있다. 도시와는 대규모의 인구이동, 도시 일자리를 향한 인구이동과 이로 인한 집가 상승은 확대가족 구성을 어렵게 한다. 즉 핵가족이 등장했단 말이죠. 자, 그럼 밑에 보세요. 가와 나, 가는 농업사회고 나는 뭐겠습니까? 산업사회가 돼요. 왜냐? 뭘 보면 되는가? 여러분들, 부부는 어쩔 수 없이 무슨 가족이에요? 핵가족이죠. 되겠나? 어차피 1세대잖아. 1세대 핵가족이지. 근데 여러분들 밑에 봐봐. 부모 플러스 미혼과 밑에 보면 조부모, 부모, 미혼이제. 요거는 부모 플러스 무슨 자녀가 돼요? 기혼 자녀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구분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부모에다가 미혼 자녀가 달라붙으면 핵이 되고요. 기혼 자녀가 달라붙으면 확대가 됩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이걸. 똑같은 2세대지만 미혼 자녀가 달라붙으면 핵이 되고 부모의 기혼 자녀가 달라붙으면 확대가 됩니다. 이거 아시죠? 자, 그러면 가식이 봐봐. 조부모, 부모, 미혼, 즉 기혼 자녀가 달라붙은 가족 형태. 확대죠, 확대. 그럼 가가 그거구나. 산업사회구나. 내가 그걸 얘기했지? 확대가족 비율이 60%가 넘으니까 가가 농업사회죠. 나는 뭡니까? 핵가족 비율이 90%가 넘네. 이건 뭐다? 산업사회죠. 가가 농업사회고 나가 산업사회죠. 자, 그럼 나오죠. 옳지 않은 것은 이동에 편리한 가족 형태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죠. 되겠죠? 다음, 가족 형태 변화에는 경제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맞죠? 도시화에 적합한 가족 형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맞죠? 가족 단위 집단 노동에 대한 요구가 감소하고 있다. 맞죠? 이게 뭐에서 뭘로 바뀌었기 때문에?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죠. 되겠죠? 요거 구분하세요. 부모에다가 미혼 자녀가 달라붙으면 핵이 되고요. 부모의 기혼 자녀가 달라붙으면 확대가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 둘 다 몇 세대야? 2세대지. 하지만 2세대도 핵과 확대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요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요라면서 요거도 통계 분석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 뒤에 연습을 좀 합시다.
다음에 51쪽에 보면 교육제도. 교육제도도 관점 나올 수 있습니다. 교육제도를 보는 관점. 뭐 기능 갈등으로 거시로 접근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91번 대중매체. 요것도 크게 두 테마가 나올 수 있는데 대중매체의 장단점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 있고요. 다음에 새로운 대중매체와 기존의 대중매체 구분하는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여러분들 대중매체 장단점은 알고 계시죠? 91번, 92번이 그거죠. 기존의 대중매체와 새로운 대중매체. 새로운 대중매체는 양방향성, 인터액티브라는 거. 그거 좀 알아두시면 쉽게 풀 수 있죠. 자, 91번부터 볼까? 연구자 갑이 대중매체 분류, 이에 대한 옳은 설명. 잘 봐봐. X축에 뭐가 나와 있다? 정보 수용자의 정보 생산 참여 가능성. 높은 게 뭡니까? 새로운 대중매체죠. 즉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치하죠. 그래서 프로슈머라고 부르죠. 프로슈머. 이게 무슨 사회의 특징? 정보사회의 특징이죠. 다음 Y축은 정보 생산자의 전문성. 전문성이 높다는 것은 옛날 얘기죠. 지금은 누구든지 정보를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죠.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새로운 대중매체의 특징은 A, B, C, D 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D가 되겠죠. A는 기존의 대중매체겠죠. 자, 갑시다. 기억. B매체는 획일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틀린 이유가 뭐야? X축에서 부합이 안 되지. 정보 수용자의 정보 생산 참여 가능성이 높다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단 말이지. 이걸 갖고 획일적이라고 단정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니은 맞는? 아니지 알지. C매체가 아니고 뭐 D매체지. D매체. 정보사회에서 가장 발달한 건 D매체죠. 다음 나오지. 디귿. 정보 생산자의 전문성이 동일하다. 그러면 Y축은 고려 안 하고 X축만 고려하면 되지. 산업사회의 주요 대중매체는 A니 B니? A죠. 왜? 참여 가능성이 낮으니까. 다음 정보 생산자의 전문성이 동일하다. Y축 생각하지 말고 X축만 생각해. C하고 D 중에 인터넷은 뭐가 되겠어? D가 되겠지. 되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A와 D 두 개를 갖고 기존의 대중매체, 새로운 대중매체 구분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92번. 이제 뭐 일반적인 사례를 갖고 문제를 만들었죠. 우편으로 배달되는 영화 관련 잡지, 인쇄매체죠. 인쇄매체. 기존의 대중매체죠. 정기구도. 대학 졸업 후 영화 관련 인터넷 카페. 새로운 대중매체죠. 그는 대학생 시절 공중파 TV. 대학생 시절 공중파 TV. 옛날 거죠. 옛날 거. 기존이고. 리얼 뭐라? 블로그. 되겠지? 새로운 대중매체. 갑시다. 디귿. 대중의 행동을 획일화하는 문제점. 맞죠? 대중 조작 이런 거. 문제를 낳기도 한다. 맞는 말이죠. 2번. 나왔지? 정보 수용자의 정보 생산 참여 가능성은 뭐가 높다? 디귿하고 리얼이 높죠. 그럼 틀렸네. 다음 양방향 나왔죠? 니은 양방향 맞죠? 다음 정보 전달 속도가 느리다. 얘들아 잡지하고 인터넷 카페 어느 게 느리겠노? 잡지는 정기구독이니까 와야지 볼 수 있죠. 인터넷 카페는 내가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구분 좀 해두시면 됩니다. 다음 여러분들 종교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종교는 이게 어차피 뭐 올해 공무원 시험에서도 아예 안 건드렸고 작년 뭐 수능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종교 문제는 아예 언급이 안 됐거든요. 그냥 넘어갑시다. 다음에 6단원. 6단원도 여러분들 93번하고 95번은 좀 보셔야 됩니다. 93번하고 95번은 이게 여러분들 사회 변동이론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진화론적 관점이랑 순환론적 관점이 있거든요. 진화론적 관점은 이렇게 보입니다. 열등한 상태에서 발전된 상태. 그러니까 미개 야만의 상태에서 우월한 상태로 발전한다. 이게 진화론적 시각이고요. 순환론적 시각은 이거죠. 흥망성쇠를 반복한다. 흥망성쇠를 반복한다. 이게 순환론적 시각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적 시각은 서구의 사고방식이고요. 서양의 사고방식. 순환론적 시각은 동양의 사고방식이죠. 일단 여러분들 요 이론이 있다는 건 아셔야 되고, 요 이론이 있다는 건 아셔야 되고. 다음 두 번째, 근대화를 설명하는 이론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근대화론. 이건 앞에 요거를 붙여두면 이해가 쉽습니다. 서구식 근대화론. 다음에 무슨 이론? 종속이론. 서구식 근대화론을 도입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서양 선진국, 서구 선진국을 본받자. 그러면 우리가 근대화 될 것이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것을 서양 걸 받아들였죠. 이게 서구식 근대화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서구식 근대화론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진화론적 사고가 영향을 끼친 겁니다. 알아두시고요. 사회 변동 이론 중에서 진화론적 사고가 서구식 근대화론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음에 종속 이론은 뭐다? 종속이 뭐야? 그 손오공이 아무리 날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이죠. 종속은 갇혀있다는 소리죠. 구속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종속 이론은 뭐를 비판한 거야? 서구식 근대화론을 비판한 이론이야. 우리가 서구 근대화를 아무리 따라해봤자 우리는 누구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다. 서양, 서구 선진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 있죠.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벌어간다고. 못 사는 나라가 서구 따라해봤자 열심히 벌어봤자 다 누구한테? 선진국 배만 불려주고 우리는 계속 뭐하다고? 춥고 배고프다고. 종속돼 있단 말이야. 갇혀 있단 말이야. 그럼 종속 이론에서 주장하는 건 뭐겠니? 서구식 근대화론이 대안이 아니고 뭐를 도입하자? My way, my way. 종속 이론에서 주장하는 건 my way야. 우리 실정에 맞는 근대화. 우리만의 방식으로 근대화를 이룩하자. 이게 종속 이론이야. 근데 또 너희들 서구식 근대화론이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종속 이론이 순환론에 영향받은 거 아닙니다. 종속 이론은 뭐를 비판한 거다? 서구식 근대화론을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종속 이론이 주장하는 건 뭐라고? 근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우리만의 방법,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현실에 맞는 근대화를 도입하자. 이게 종속 이론입니다. 요거 이론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는 충분히 우리 시험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작년에는 안 건드렸는데 올해는 충분히 건드릴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웃라인 잡아 놓으시고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우리 교재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자, 그럼 93번은 뭐 다 말씀드렸죠? 이게 뭐 이제 다 얘기했으니까 답이 나오는데, 중국인의 관점은 A, 서구인의 관점은 B. 중국은 동양이죠. 그럼 중국인의 관점은 뭐겠노? 순환.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고 나쁠 때가 있으면 좋을 때도 있다. 인생사 세웅지막, 흥망성쇠. 서구인의 관점 B. B가 뭐겠니? 진화론이죠. 우리 사회는 뭐 한다고? 열등한 상태에서 뭐 발전된 상태로 뭐 한다? 발전한다. 그게 위에서 쭉 얘기하고 있죠. 되겠죠?
갑시다. 기억. A에 따르면 사회변동은 부정적. 사회변동은 얘들아 순환론에서 말하는 사회변동은 뭐야? 당연한 거지.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고 부정적인 게 아니고 뭐 말 그대로 순환, 사이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다음 니은. 오 맞지? A에 따르면 현대사회가 전통사회보다 반드시 우월한 것은 아니다. 맞죠?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고 되겠니? 그런데 얘들아 진화론에서는 뭐가 뭐보다 좋은 상태야? 현대사회가 전통사회보다 좋은 상태지. 왜? 뭘 하니까? 진화를 하니까. 되겠나? 이건 정리해놓고. 진화론에서는 뭐라고? 현대사회가 전통사회보다 우월하다고 보죠. 진화론은. 순환론에서는 두 개를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다음. 디귿. 이거 왜 틀렸니? 안정적이고 단순한 게 아니고 복잡 다양해지는 거죠. 복잡 다양. 왜? 발전하니까. 여러분들 뭐 또봇 생각하시면 되는데 또봇 모르시죠? 요즘 그 4, 5살짜리 애들한테 제일 핫한 그 애니메이션 장난감이 또봇인데 또봇도 보면 그 시리즈가 쭉 있어요. 거기 보면 뭐 또봇의 진화, 뭐 에볼루션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또봇이 자꾸 어떻게 돼요? 진화하면서 기능이 추가되고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진화라는 건 뭐 뜻해요? 복잡 다양해지는 게 진화예요. 근데 또봇 재밌습니다. 그 애들 틀어주고 나도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다음 시리즈가 어떨지 재밌어. 참 궁금해. 그래서 저도 다 옆에서 다 같이 봤습니다. 하도 막 스마트폰 갖고 막 보여달라고 해가. 애들한테 이렇게 스마트폰 자꾸 보여주면 뭐 좋을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TV 틀어놓고 이제 같이 보면 재밌어. 그 스마트 TV 있잖아 그거. 그러니까 IPTV 원래 이런 거. 그 가입하면 무료로 다시 보게 할 수 있거든요. 무료예요, 무료. 그럼 이제 틀어놓고 이제 같이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마누라도 재밌어가지고 야 여보 저거 다음 거 우리 유료로 볼래 이러면서. 그래도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공짜로 다 볼 수 있더라고. 그래서 13기까지 다 봤습니다. 근데 그거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면 보십시오. 그게 스토리가 되게 탄탄해. 그 선과 악의 대비를 딱 극명하게 해놓고 또봇은 선, 아크니는 악, 뭐 이래가지고 해놓고 아크니 또 없어지니까 뭐야 뭐 현빈이라고 또 하여튼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다 보니까 원빈 있잖아. 잠시만 현빈 뭐 옛날에 그 시크릿 가든에서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그런 패러디도 막 중간중간에 하고요. 재밌습니다. 진짜 또봇은 한번 보실만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기 좋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애 키우면 이제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애니메이션 애들이 빠져. 순서가 있어, 순서. 뭐, 코코몽, 뽀로로, 또봇, 뭐 이런 식으로. 딱 빠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때를 잘 넘기면 돼요. 막 안 틀어주면 또 안 되고. 안 틀어주면 안 돼요. 내가 경험상. 뿡뿡이. 방귀대장 뿡뿡이. 이런 거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딱 시간 정해놓고 하루에 뭐, 1시간만 보자 딱 정해놓고 이제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TV를 안 보는데, 거의 TV를 못 보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밖에 나가서 같이 놀아주면 제일 좋은데, 또 날이 추우니까, 괜히 놀아줬다고 또 한 2주 병원 댕겨봐봐. 요즘 나 2주 병원 안 댕기니까, 야, 이만한 행복이 없다. 약통 안 씻으니까 이만한 행복이 없습니다. 제가 설거지 할 때 애들 약통 씻는 게 제일 싫거든. 지금 한 2주 정도 안 씻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또 말이 씨가 된다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이번 주 또 병원 갔다 와야 될 수도 있어. 에이, 다 그러고 큽니다. 하여튼 진화란 건 뭐라고요? 복잡하고 다양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럼 답은 나왔죠? 4번이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리얼. A, B에 따르면 사회 변동에는 일정한 양상이 나타난다. 잘 봐봐. 일정한 양상이란 건 모습이야. 진화론은 열등해서 발전한 상태, 이런 식의 양상이 나타나죠. 순환론은 이런 식의 양상이 나타나죠. 둘 다 뭐는 나타난다고? 양상은 있단 말이야. 정답 몇 번? 4번.
다음에 지금 제가 이거는 지금 여기,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95번 바로 봐봐. 두 학생 논쟁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근대화론이 서구 발전 모델의 기초,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의 상관관계 주목, 사회적 동원화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오라. 전통적 구조를 해체시키는 새로운 가치체계의 정착이 정치발전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서도 동감이야. 지금 갑은 뭐 얘기하고 있어요? 서구식 근대화론을 얘기하고 있죠. 근대화론은 서구의 발전 과정을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 개발도상국들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역사적 차이를 무시, 서구 산업사회 모델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려고 해. 을은 뭘 주장하고 있어? 종속이론을 주장하고 있죠.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3번 되겠죠? 을은 서구식 정치발전 모델이 개발도상국 정치발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거는 종속이론이야. 종속이론 쌤 마이웨이라 그랬었지. 되겠니?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야? 서구식 근대화론에 대한 설명이죠. 일단 요 이론은 충분히 출제될 수 있으니까 정리는 한번 해 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94번이 아까 전에 우리 대중매체 공부했었죠. 이게 대중 시리즈인데 대중사회, 대중문화, 대중매체 뭐 얘도 항상 나올 수 있는 주제야.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얘들아. 알겠니? 이거 어려운 주제 아니니까 여러분들 혹시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교재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94번 문제가 뭔가 대중사회 출현 배경을 물어보고 있죠. 대중사회 출현 배경. 자, 정치적으로는 뭐가? 민주주의가 확립되었죠. 경제적으로는 산업사회죠. 사회적으로는 뭐죠? 대중사회, 말 그대로 대중사회. 시민들의 권리가 높아지고 뭐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뭐 이런 거. 일단 문화적으로는 대중문화가 도래했죠. 뭐 그런 거 찾으시면 돼요. 그럼 기억 맞죠? 의무교육의 보급, 이게 사회적 요인이죠. 세계화의 확산은 뭐야? 대중사회의 배경이 아니고 대중사회가 만들어지고 난 뒤죠, 뒤. 그래서 배경이 될 수 없고요. 보통선거, 이건 정치, 민주주의랑 관련된 거죠. 답은 2번이고요. 탈관료제 역시 뭐의 특징이야? 니은하고 리을은 뭐의 특징이야? 정보사회의 특징이죠. 되겠죠? 다음. 자, 이제 뒤쪽에 보면 기출이 아직 2개가 더 있는데 97번. 여러분들 96번도 좀 보기는 봐야 돼요. 이것도 뭐 일종의 통계 분석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97번이 이게 좀 문제가 이상해. 근데 이게 저 재정경제부 이런 데 가보면 이런 자료가 있어. 그러니까 얘들이 뭐 그거 갖고 만든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좀 이상합니다. 이게. 근데 절대값이라고 생각하고 풀면 이게 풀리고 다음에 이 자료가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 자료는 자료인데 좀 문제가 조금 엉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7번을 일단 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전형적인 공무원 문제야. 전형적인 공무원 문제. 뭐도 없고 밑에 주석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 부양비의 개념을 뭐 해야지만 암기가 돼 있어야지만 이걸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아주 불쾌한 문제입니다. 근데 뭐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제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공식을 쭉 적어 드릴 테니까 일단 외웁시다. 외웁시다. 일단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0에서 14세를 우리가 유소년이라 부르고요. 15에서 64세를 청장년층이라 부르고요. 이걸 노년층이라 부릅니다. 일단 요거는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0에서 14세가 유소년, 15에서 64세가 청장년, 65세 이상이 노년.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공식이 있거든요. 일단은 이거부터 합시다. 1번.
유소년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는 아기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라 보시면 돼요. 분모에는 항상 뭐가 들어간다? 청장년층. 아, 항상은 아닙니다. 쏘리. 분해. 누구? 되겠죠? 아, 요것이 그냥 숫자로 적었으면 편했을 낀데, 에이씨.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편했을 낀데. 에이, 그냥 가자, 씨. 노년 부양비. 역시 분모는 청장년입니다. 곱하기, 분해. 유소년, 층. 유소년 아니지. 노년층 곱하기 배.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유소년 부양비 더하기 노년 부양비는 총 부양비가 되죠. 오케이? 이거 뭐 외우는 게 어렵진 않아. 너희들 뭐 실업률 외웠던 거랑 크게 다른 건 없어. 자, 그런데 우리가 외워야 될 게, 졸라 이거 이상한 개념이야 이거. 아씨, 나 개인적으로 이딴 문제를 왜 만들었나 싶어. 노령화 지수의 개념과 이게 있거든요. 이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나왔어요. 자, 이게 지금 얘들아, 노령화 지수나 고령화 지수가 이게 뭐가 다른가? 분모는 같아요. 참 쏘리. 분자는 같아요. 다 뭐야? 이거거든? 이것도 같고. 근데 뭐가 달라? 분모가 달라. 분모가. 이게 분모가 어떻게 다른가? 분모 다르지? 오케이. 고령화 지수가 이거예요. 다음 노령화 지수가 0에서 14니까 이거예요. 이게 공식이거든요. 근데 진짜 나는 제일 작년 시험에서 제일 거지 같고 불쾌한 문제가 이거였지. 이상해 이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문제를 딱 보시면 1번, 2번은 바로 틀리는 거 나오죠? 1번, 2번 선지는 바로 틀렸죠? 맞지? 공식이 다르잖아. 공식이 틀렸잖아. 되겠나?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번 구해볼게요. 구해볼게요. 자, 2000년 보세요. 2000년. 2000년 노인 인구랑 유소년 인구를 구분하는 게 있죠. 이게 고령화 지수 보시면 될 거예요. 잠깐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게 고령화 지수가 나오면 안 되고 노령화 지수가 나오면 이게 쉽게 답이 나오거든요. 이게 문제가 좀 이상해. 근데 이것도 뭐 구해내면 구해낼 수는 있어. 구해볼까? 고령화 지수가 몇 퍼센트야? 33%거든요? 그자? 자, 그럼 내가 또 해볼게. 33은, 와, 쉽네. 전체 인구를 얼마로 잡아? 100으로 잡아. 100명으로 잡아봐. 그럼 또 약분되지? 그럼 노년이 얼마야? 이거지? 되겠죠? 근데 얘들아, 전체 인구가 어떻게 구성되니? 전체 인구가 뭘 더하면 전체 인구니? 이거죠? 오케이? 다음에
야, 노년부양비가 나왔지? 야, 노년부양비 어떻게 구하니? 2000년 노년부양비가 10.1. 아, 이게 또 구할 수는 있는데. 노년부양비가 10.1이니까 10만 잡고, 아, 이러면 또 다 다르잖아, 이거. 청장년층은 역시 100으로 잡아버려. 날라가고 이러면 이게 10이지. 그러면 노년층이 10명이면 청장년층이 얼마야? 100명이란 소리지. 되겠나? 아,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령화 지수로 나오면 안 되고 노령화 지수로 나오면 이게 딱 맞거든요. 노령화 지수가 공식이 뭐예요? 유소년층분의 노년층이죠. 그죠? 그러면 잠깐만, 노령화 지수를 이거 33 잡으면 100. 얘들아, 33이면 100의 3분의 2이야, 맞네? 맞지? 그러니까 얘들아, 이 문제가,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없다 하더라고. 근데 물론 구해내면 구해는 낼 거야. 잠깐만, 얘들아, 머리를 좀 써보자, 이게. 노년부양비가 10점이에요. 야. 4번 봐봐라, 4번. 2010년 유소년 인구는 생산 가능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다. 이거 한번 봐봐라. 노년부양비가 얼마야? 노년부양비가 15지? 여기 노년부양비. 그러면 청장년층 얼마 잡아? 100으로 잡지? 그러면 노년층이 얼마란 소리야? 15라는 말이지? 그자? 야, 이것도? 하여튼 이게, 야, 이 문제가 좀 이상해, 진짜. 근데 여러분들 그 지방직 시험 치고 사회 답 잘못했다고 말한 거 없었잖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게 고령화 지수로 나오면 안 되고 노령화 지수로 나오면 이게 답이 쉽게 나오거든요. 다른 것도 해결이 되고. 근데 이게 어떻게 구하면 왠지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아, 느낌상. 근데 이게 저도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문제 자체가 좀 이상하니까. 그래서 1번, 2번은 틀렸다는 거 확실히 알 수 있고 3번, 4번 또 구하면 구할 질란가 모르겠어, 이게. 여러분들 이 문제는 이거 연령층 구분하고요. 다음 여기 쌤 공식 적어놓은 거 있죠? 일단 이것만 좀 외우세요. 외우고 아까 전에 쌤이 작업했던 거 있잖아. 노령화 지수 이렇게 뭐 고령화 지수 구할 때 분모를 얼마로 잡아버리고 100명이라고 잡고 날리고 위에 구해내는 거. 한 이 정도 방법만 맞아. 일단 알아둡시다. 이 문제는 솔직히 제가 이게 지금 해설이 안 됩니다, 이게. 이게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데이터상. 근데 이거를 증명을 해놔야 되는데 혹시나 증명할 수 있는 친구들은 증명해서 저한테 좀 가져다 주십시오. 제가 선물 드릴게요. 근데 저번에도 이거 설명하면서도 수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긴 없는데 이 안에서는 증명이 되게 까다로워. 이건 한번 여러분들 증명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제가 선물 드릴게요. 진짜 선물 드릴게요. 공부할 수 있는, 공부에 도움되는 선물 드릴 테니까. 한 이만큼 될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풀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단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1번, 2번은 제꼈지. 그러면 찍어야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한번 증명해서 저한테 저한테 에너지를 보내주십시오. 반기 에너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나중에 뭐 다시 한번 뭐 이 문제를 따로 설명을 한번 하든가. 저는 이게
고령화 지수가 아니고 노령화 지수로 나와야지만 맞다고 보거든요. 좀 이상합니다, 이거. 일단 뭐 이건 패스 넘어갑시다. 무책임하지만 넘어갑시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요 공식만 좀 알아두십시오. 공식만. 자, 다음 96번. 이 주제도 사실은 나올 수는 있어요. 도시화율과 산업구조 변화. 이에 대한 분석을 옳은 것은, 자, 도시화율 나오죠. 도시화율. 자, 도시화율 공식 보세요. 뭐 분의 뭐? 전체 인구 분의 도시 인구 곱하기 100. 이게 도시화율이죠. 갈수록 도시화율이 높아지고 있죠. 이건 뭘 뜻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죠. 다음 두 번째, 생산 비중. 국내 총생산에서 산업별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 이게 뭔 소리니? 전체 생산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그래서 그래프가 나와 있죠. 자, 분석해 봅시다. 1번. 왜 틀렸을까요? 가기간 동안, 얘들아, 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야? 70에서 80이죠. 1차 산업과 2차 산업 간 생산 비중 격차는 꾸준히 줄어들었다. 꾸준히 줄어들다가 어디 가서 늘어납니까? 80년 가서 다시 늘어나죠. 이게 뭔지는 아시겠죠? 줄려고 하면 서로 이렇게 만나야 되잖아. 만나서 거기서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근데 다시 뭐라니? 벌어지고 있지. 그 격차가 뭐였다는 걸 뜻해? 늘었다는 걸 뜻하는 거죠. 다음 2번. 자, 이게 왜 틀렸을까?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거. 뭐는 알 수 없다? 액은 알 수 없죠. 요걸 아셔야 되죠. 요거를. 요 사고는 필요합니다. 우리 문제 풀 때도 필요한 사고입니다. 다음 3번. 나다 기간 동안 도시 인구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나다죠. 나다. 증가 뭐를 물어보고 있습니까? 율을 물어보고 있죠. 얘들아, 증가율은 뭐의 개념인가? 또 갑자기 뭐 물리시가 있나? 아이고. 속도입니다. 속도. 근데 얘들아 잘 봐. 나다 기간 동안 도시화율은 점차 뭐하고 있어? 도시화율은 증가했지? 근데 그 증가 속도가 뭐 되고 있니? 점차. 살은 찌고 있지만 속도가 뭐 한다? 느려지고 있죠. 이거 이해하면 좋은데. 율 자체는 양의 값이지. 살은 찌고 있어. 하지만 살찌는 속도는 뭐 되고 있니? 살은 찌고 있지만 살찌는 속도는 뭐 되고 있니? 늦어지고 있지. 살이 매년 100%씩 팍팍 찌다가 그 뒤로는 어떻게 돼? 한 50%, 40%, 30% 이런 식으로 뭐야? 속도가 둔화되고 있죠. 속도의 둔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틀리는 게 뭐야?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는 말은 증가 속도도 빨라진다는 소리거든? 근데 증가 속도는 뭐 되고 있어? 둔화되고 있지. 근데 이거 어렵지? 생각하지 마. 어렵지? 생각하지 마. 그럼 저 4번 봐봐. 4번이 확실히 답이니까. 가라 기간 동안 2차, 3차 산업 생산 비중 합계 추이는 도시화율 추이와 정의 관계이다. 이 정의란 게 뭘 뜻하니? 정의 무슨 관계니? 그래프로 그려볼까? X축을 뭐 적어볼까? 2차, 3차 산업 생산액 비중. Y축에 뭐 적어볼까? 도시화율. 이게 무슨 관계라고? 정의 관계지. 그럼 뭐야? 이거란 말이지. 그럼 잘 봐봐. 잘 봐봐. 가라 기간 해봐. 가라 기간 동안 2차, 3차 산업 생산액 비중은 어떻게 돼? 야, 3차는 어차피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아니네. 70에서 80 좀 떨어졌네? 그래도 뭐야? 70에서 80은 뭐가 증가했니? 2차 산업 비중이 증가했지? 다음에
90년하고 2010년은 2차 산업 비중이 떨어졌지? 하지만 3차 산업이 떨어진 것보다 더 많이 비중이 증가했지? 그럼 두 개를 더해보면 얘들은 다 수치가 뭐야? 양이지. 그러면서 도시화율 봐봐. 계속 얘는 양이지. 양양이지, 양양. 한 놈이 증가하니까 다른 놈도 증가하고 있지. 이걸 유식하게 뭐라 부른다고? 양의 상관관계.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4번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3번 같은 거는 어려우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는 걸로 답 내세요. 꼭 완벽하게 다 알고 풀겠다는 그 욕심입니다. 자, 다음 하나 물어볼까? 그래프 봐봐. 도시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 시점이 어디쯤이야? 도시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는 게 어느 쯤이야? 80에서 90, 나쯤에 보이지? 도시화율 몇 퍼센트 이상 되는 지점? 50% 이상 되는 지점이죠. 도시화율 개념이 뭐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도시 인구제. 이게 50%가 넘는다는 말은 뭘 뜻하지? 전체 인구 중에서 50% 넘게 도시에 살고 있단 말이지. 봐봐, 그래프 하나로 많은 거를 뭐 할 수 있다? 찾아낼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정도 분석도 뭐 해주면 좋은데 일단 뭐 96번 답은 나오지. 4번 맞다는 거. 되겠나? 다음 97번 이거 지방직 이거 좀 찝찝한 거. 근데 이게 이의제기를 몰라. 나는 이게 뭐 될 줄 알았는데 그냥 그대로더라고.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 이 공식만 좀 알아두십시오.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풀었으면 저한테 갖고 오십시오. 제가 선물 드릴게요. 다음 98번 정보사회 서울시에서 나왔지? 사실 얘도 항상 나올 수 있대. 아직 우리가 완벽한 정보사회는 안 됐지? 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사회가 무슨 사회고? 정보사회지. 그 정보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이거 나오면 땡큐지. 정답은 3번이죠. 바뀌었지? 소품종 대량은 산업사회지. 다품종 소량은 정보사회지. 되겠지? 다음 99번 정보사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애랑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애 둘의 시각을 비교하는 거죠. 갑은 정보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니? 산업사회에서 나타났던 빈부격차가 해소될 거라 보고 있지? 얘는 정보사회의 순기능을 강조하고 있죠. 반면에 을은 뭐고? 산업사회의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즉 빈부격차가 커질 것이다. 정보사회를 역기능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되겠나? 자, 그러면 자 간다.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게 두 사람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주장. 이 뭐겠노? 어쨌거나 저쨌거나 정보사회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지식정보가 중요하지. 지식정보가 곧 뭐를 결정하노? 머니를 결정한다지. 이게 둘 다 주장하고 있는 거지. 갑은 지식정보가 공평하게 분배되면서 빈부격차가 해소될 것이다. 을은 지식정보가 어느 한쪽에만 집중되면서 어떻게 된다? 빈부격차가 더 커질 것이다. 제. 하지만 뭐는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노? 지식정보가 부의 원천이다. 이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정답은 몇 번? 3번이지. 독해 문제죠. 다음 100번. 이거 아까 전에 했던 거지? 새로운 대중매체. 이게 위키백과죠. 위키백과. 인터액티브.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일시한다. 프로슈머. 이런 개념 찾으면 되죠. 그러면서 뭐가 된다고? 사적 소유보다는 뭐다? 이런 뭐라? 공유가 활발해진다. 그러니까 이런 건 여러분 독해만 하시면 돼요. 독해만. 정보사회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 정도는 한번 챙겨 두고 가십시오. 되겠죠?
자, 일단 뭐 사회문화가 끝났는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올해,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에서 3번 다 나온 거 있었지? 뭐, 관점이라든가, 사회보장제도라든가, 이런 거 3번 다 출연했던 문제 있었지? 그건 올해도 무조건 나옵니다. 얘들아, 사회는 나왔던 건 다시 나오게 돼 있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왔던 주제는 당연히 다 정리해 두시고요. 그건 말할 필요 없고요. 안 나온 것도 제가 요 정도는 봐놔야 된다. 요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건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진짜 어려운 문제는 어디서 나오더라? 사회문화에서 통계 분석하는 게 나왔었죠. 그죠? 이건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문제 만나면 풀지 말이. 풀지 말이. 다른 거 다 풀어놓고 시간 남으면 그때 풀어래. 그래야 합격한대. 오케이? 그것만 약속하고 가시면 돼요. 다음. 맨 앞으로 가보세요. 이제 법과 정치죠. 여러분들 법과 정치는 시간 안 걸립니다. 크게 통계 분석을 요구하는 문제가 없어요. 법과 정치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사회문화보다 더 빨리 끝날 것 같아. 법과 정치가. 오히려. 왜냐? 얘는 사실 암기거든. 얘는 사실 암기거든. 되겠니? 근데 공부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에서 3회 연속 출연한 애가 또 있거든요. 얘는 올해 시험에도 또 나와요. 자, 그게 어딘가? 바로 한번 찾아볼까? 자, 3회 연속 출연. 뒤쪽에 있죠? 12쪽 봐봐요. 아, 이거 참 서울시에서는 안 나왔네. 얘들아, 정부 형태죠, 정부 형태. 정부 형태.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들어보셨죠? 요거 지금 국가직하고 지방직에서 둘 다 나왔거든요. 이건 올해 또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주제는 여러분들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다음에 저쪽에 뒤에 이제 법 부분에서 28쪽 같은 경우 기본권 문제 있죠. 기본권. 뭐 국가직, 지방직. 지방직에서는 기본권 갖고 어떻게 된다? 2개나 나왔습니다. 기본권 파트. 다음에 여기 보면 30쪽에 국가기관. 여기서 누구? 헌법재판소 있죠. 헌법재판소. 51번, 52번. 국가직, 지방직. 둘 다 나왔죠. 되겠죠? 다음에 일단은 민사 쪽은 뭐 민법 쪽은 크게 별로 없었고 44쪽에 보면 상속 있죠. 상속 77번 78번 상속 요거 국가직 지방직 둘 다 나왔죠. 아 국가직 서울시에서 나왔었죠. 상속. 다음에 뭐 48쪽에 보면 어떻게 돼요? 범죄 성립 요건 재형법정주의 원칙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다음에 50쪽 보면 뭐 나온다? 행정상 손해배상이랑 행정상 손실보상, 행정구제제도 역시 2번 물어봤고.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거의 다 뭡니까? 법과 정치가 국가직하고 지방직에서 10개가 나왔고요. 서울시는 8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맥시멈으로 10문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나올 주제는 정해져 있어. 그리고 법과 정치는 특징이 뭐였는가? 기본적인 것만 나왔대. 복잡한 거 안 나왔대. 너희들 사실 뭐 민사나 형사나 이거 깊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지. 특히 형사 같은 경우.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게 기본적으로 뭐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내용도 배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깊게 들어가냐고. 안 들어가 얘들아. 알겠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만약에 형법을 공부하고 형사소송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돼? 유리하다기보다는 경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괜히 이거는 말 그대로 사회인데 그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깊게 파고들면 어떻게 돼요? 틀릴 수가 있거든요. 아니 틀린다기보다는 답은 나오겠지. 근데
그냥 사회만 배운 애들은 이거 쉽게 답 짓고 끝날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 공부한 친구들은 괜히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해서 어떻게 된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법 부분은 여러분들 절대 어렵게 안 나와요. 복잡하게 안 나오고. 알겠니?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저는 정말 지식이 얕거든요. 심화는 필요 없습니다. 법 부분 심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교재 나오는 정도만 풀 수 있으면 충분히 풉니다. 교재 내용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게 나왔었어. 저기 여러분들 지방자치제도에 보면요, 이건 내가 미리 또 푸는 방법을 얘기를 한다. 제가 그 지방자치 문제, 그 거지 같은 문제가 있었어. 응? 여기 있다. 32조 54번. 자, 지방직이야. 지방직이니까 지방자치를 물어본 거야. 자, 근데 여러분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갑시다, 이 문제. 과연 이 문제 이런 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자, 당장 여러분들, 리얼 봐봐, 리얼.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모두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한다. 야,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이거 알고 간 애가 누가 있겠니? 모르지? 뭐 미친 선생님이 가르쳐줬을 수도 있지. 나는 안 가르쳤거든? 나는 이거는 이 문제 보고 알았어요. 솔직히 얘기할게. 자, 그럼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할래?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없지. 뭐 한다? 패스. 물음표 해놔. 생각하지 마. 왜? 모르는 건 생각하지 마. 모르는 거 생각한다고 답 나오니? 절대 안 나와. 패스. 패스. 자, 아는 거 갖고 가자잉. 아는 거. 미음 봐라.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에 의해 보장. 맞지? 이거는 가르쳤거든.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지방자치제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장받고 있는 거지. 자, 미음 맞지? 아니라는 거 죽이라. 1번 3번 날라가지? 되겠나? 근데 친절하게 봐라. 2번 4번이 답이지? 뭐는 공통분모고? 리얼은 공통분모지. 그럼 리얼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요령이 있어야 된다니까, 얘들아. 근데 나는 이 요령이 여러분들 당연히 있을 줄 알았거든요. 없는 애들이 더 많아. 이거 하나에 꽂혀가지고 어떻게 돼? 시험 문제를 못 풀더라고. 얼마나 답답하냐. 모르는 거 생각하지 마. 알겠지? 그럼 우리 뭐만 보면 돼? 기억만 보면 되지. 알겠나?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대. 얘들아, 이거 잠깐 보세요. 이거는 정리하고 가래. 근데 내가 이거 다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리는 하고 가래. 자치단체는 크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거든요. 광역자치단체는 말 그대로 광역이야. 광대역 LT. 넓은 곳을 커버리지 하는 거야. 특별시, 광역시, 다음 도. 예를 들면 이게 광역이야. 넓제. 특별시, 서울특별시, 광역시, 대구광역시, 다 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런 거. 근데 재밌는 게 여기 보면 뭐가 붙노? 특별히 붙었지? 그러면 제주도 특별 붙지? 세종도 특별 붙지? 뭐 이래 무식하게 가든가. 근데 어차피 우리 문제에서 답은 아니었잖아. 답이었지만 논란될 건 없었잖아.
자, 다음 기초. 기초는 시, 군, 구거든. 시가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어 줄게. 경산시고요. 군은 울릉군이고요. 구는 잘 들어. 대구 같은 경우 중구가 있지. 되겠나? 근데 내가 이걸 하고 그림을 하나 그려줬거든. 광역 안에 뭐가 있다? 내가 이 그림을 하나 그려줬거든. 기초자치단체는 어디 안에 포함된다? 광역자치단체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거든. 알겠나? 내가 이 그림을 하나 그렸거든. 이 그림을. 그러면 답이 나와. 잘 봐봐 얘들아. 기억 봐봐. 성남시 분당구와 김해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뭐가 틀렸니? 얘들아, 김해시는 기초 맞지? 김해시가 어디에 있노? 경상남도라는 광역자치단체 안에 들어가 있는 기초자치단체 김해시 맞지? 맞지? 근데 얘들아, 근데 이게 경기도 사는 애들은 졸라 유리한 문제야. 근데 경기도라고 적어놨지? 경기도라고 적어놨지? 아, 씨발, 없네? 야, 성남시가 어디에 있게? 경기도에 있거든? 그럼 경기도 광역이제. 성남시 뭐고? 기초제. 성남시까지만 기초제. 이해되나? 성남시 안에 있는 분당구는 아무것도 아니대. 즉 뭐를 안 뽑노? 우리가 직접 선거로 시장이건 구청장이건 기초의회 의원이건 시의회 의원이건 뽑나 안 뽑나? 안 뽑아. 성남시 구청장은 우리가 뽑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냥 공무원들이 해. 포항시 구청장도 우리가 안 뽑아. 포항시장까지만 우리가 뽑지. 구청장은 그 뭐 공무원이 하든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대구광역시 시장 우리가 뽑지. 대구광역시 중구 구청장도 우리가 뽑지. 왜? 다 뭐에 속하니까? 자치단체 안에 포함되니까. 하지만 경기도 성남시까지, 경기도가 광역이고 성남시가 기초제. 성남시 안에 있는 구는 자치단체다 아니다? 아니대. 근데 이거를 기억을 찍은 친구들이 그냥 뭐만 본 거야? 성남시 분당구 구네? 구네? 근데 무조건 구라고 해서 뭐라?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풀 수는 있는 문제였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여러분들 리얼 같은 거 보면서 어떻게 돼? 당황을 했을 수가 있거든? 많이 당황하셨죠? 당황하지 말고 모르는 거 모른다기보다는 생전 처음 본 거 나오지. 그럼 뭐하라고? 생각하지 마. 패스. 왜 꼭 그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거 몰라도 나머지 갖고 답 내면 되잖아. 선지 문제건 보기 문제건 답은 충분히 나오잖아. 생각하지 마. 그게 훈련이 돼야 돼. 알겠죠? 그게 훈련이 돼야 돼. 훈련이. 자, 근데 야, 디귿은 맞지? 일정한 수의 주민은 직접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조례 개폐 청구권 우리나라 있죠? 그래서 답은 쉽게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리얼을 몰라도 답 내는 데는 어떻게 된다고? 지장이 없제?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100% 모든 걸 알고 푼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 풉니다. 답만 내면 된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 문제풀이에서는 물론 이론 개념 정리하고 유형 잡는 것도 중요한데
말 그대로 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빨리 찍어낼지 그걸 배우세요.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이때까지 고지고대로 풀었던 친구들은 바꾸세요. 근데 또 바꿔라하는데 안 바꿨는데 또 시험장 가면 이거 보고 계속 꼬치가 있지. 아, 씨발 이거 뭐지? 이건가? 망해. 아니 내가 수능 같으면 그런 얘기 안 해. 시간이 있으니까. 수능 문제 30분. 어느 정도 고민할 시간이 있어. 근데 공무원 사회 20분도 안 돼. 15분이야. 15분에 20문제 쳐내기 힘들어. 알겠나? 제발 융통성을 가지래. 난 진짜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공무원에서는. 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못 풀면 넘어가야지. 끝까지 풀고 앉아있다가 특히 시험 처음 친 애들이 그런 실수를 정말 많이 하지. 선생님 나 뒤에 이놈 사회 맨 마지막에 풀라고 했는데 저 사회는 하나도 못 풀었어요. 뭐 때문에? 국어 영어 때문에. 미치겠지. 그러면 안 돼 얘들아. 아시겠죠? 못 풀면 풀지 마. 너만 못 푸는 거 아니야. 다 못 푸는 거야. 그거 틀려도 손해 안 봐. 오케이? 융통성 있어야 돼. 제발 부탁이야. 융통성. 니은? 몇 쪽이었어 이거? 몇 쪽이고 내 지금 넘겨가지고. 50, 32쪽. 니은. 뭐야? 이거 답이 몇 번이야 그러면? 그럼 됐잖아. 이거 아니잖아. 시험 쓸 필요 없다고. 그걸 하지 마시라고. 일단 이거는 뒤에 가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근데 주민 소환은 비례대표는 안 돼. 왜? 비례대표는 우리가 직접 뽑은 게 아니지. 뭘로 뽑았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지. 누구 표가 몇 표 갔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그거를 주민 소환 대상에 넣으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된단 말이지. 근데 이걸 시험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아니야 왜요? 뭐는 안 된다? 비례대표는 주민 소환 대상이 안 된다. 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잖아. 정당의 득표 수대로 비례대표가 분배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근데 그것까지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고 얘들아. 모르는 거는 생각하지 마라. 아는 거 갖고만 답 내. 답 나와. 사회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 내 말이 참인가 거짓인가 기출 다 풀어봐. 그거 안 통하는 문제 없다니까. 다 통해.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 갖고 답은 다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융통성 있게 빨리빨리 적용시키냐가 관건이야. 그럼 시간 엄청나게 단축돼. 5분 이상 벌 수 있어요. 5분만 벌면 합격을 하겠죠. 5분만 벌어주면. 한국사에서는 5분 벌고 그럼 10분 벌어주잖아. 국어, 영어 시간 충분히 나오겠지. 근데 정말 공무원 시험은 이거 너무 정말 비인간적이야. 야 어떻게 국어, 영어를 똑같이 20분씩 주고 문제 풀으라고 그러냐. 미친놈들이야 미친놈들. 그러니까 그 시험을 치기 위해서 우리도 미쳐야 돼. 걔들의 마차가 움직여줘야 돼. 오케이? 자, 정치의 의미하기는 오늘 일단은 뭐 다 끝날 것 같고 오늘 2단원까지는 안 되겠나 정부 형태까지는. 자 그럼 조금만 쉬었다가 좀 한 50분 조금 넘으면 시작합시다. 제가 너희들 정부 형태는 또 까먹은 친구가 있으니까 제가 유인물 하나 뽑아 드릴 테니까요. 그거 하나 좀 보시고 50분 약간 넘으면 시작합시다.